자, 11번. 그림 가와 나는 칼슘과 산화칼슘의 결정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각각의 단위세포는 한 변의 길이가 A1과 A2인 정육면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을 보기에 쓰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는 채심입방 구조이다 얘기했어요. 채심입방 구조가 뭐예요?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을 때 정육면체의 정가운데에 원자가 존재할 때 채심입방 구조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가운데 원자가 존재하지 않죠. 얘는 채심입방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더 얘기한다면 자, 어떤 구조일까요? 얘는 채심입방이 아니라 각각 면을 보시면 면의 중심에 지금 원자들이 위치한 게 보이시죠? 원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얘들은 면심입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면심입방 구조. 자, 일단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나에서 칼슘이온과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는 산화이온은 6개이다 얘기했어요. 여기 중심에 있는 이 칼슘이온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칼슘이온을 중심으로 산소이온이 어디에 존재해요? 여기 각각 위아래 존재하고요. 그리고 좌우 앞뒤에 하나씩 다 존재를 하네요. 즉 6개의 방향으로 지금 칼슘 원자를 칼슘 이온을 중심으로 6개의 방향으로 산화이온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6개 맞습니다. 니은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가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칼슘의 수와 나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칼슘 이온의 수는 같다 얘기했어요. 자, 가부터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자, 각 면마다 지금 칼슘 원자가 존재를 하는데 자, 면에 의해서 칼슘이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잘려 있는 상태죠. 자, 절반으로 잘려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쪽짜리 칼슘이 몇 개다? 각 면마다 있으니까 6개 존재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플러스 자, 각각의 꼭지점에도 지금 칼슘 원자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 칼슘 원자는 꼭지점을 의해서 잘리게 되면 자, 8분의 1쪽짜리가 되죠. 8분의 1쪽짜리. 그럼 꼭지점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곱하기 8 해줘야겠다. 더해주면은 자, 2분의 1 곱하기 6 하면 3 되고 8분의 1 곱하기 8 하면 1 되니까 더해주면 총 4개의 원자가 존재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나에서 칼슘 이온을 지금 보려고 하니까 자, 칼슘 이온은 어디에 존재하나 봤더니 각각의 자, 모서리에 걸쳐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모서리에 걸치게 되면 칼슘 이온이 어떻게 잘리겠어요? 자, 4분의 1쪽짜리로 잘리게 되겠죠. 그럼 4분의 1쪽짜리 칼슘 이온이 총 모서리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모서리가 총 12개가 되나요?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개가 되고요. 그죠? 4분의 1 곱하기 12니까 3개가 되고 자, 여기 정육면체 정가운데에 칼슘 이온이 하나 더 있죠? 정가운데에 있는 칼슘 이온까지 플러스 1을 해주면 자, 나에서의 칼슘 이온의 개수는 총 4개가 된다. 그럼 가에서도 4개, 나에서도 4개가 되니까 자, 수는 같다. 디귿 맞게 되겠네요. 자,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 맞습니다. 11번의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봅시다. 자, 표는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물질 X의 수용에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어요. 자, 우리 수용액의 부피부터 보면은 가나는 100ml. 그러니까 리터로 얘기하면 0.1리터가 되겠죠. 0.1리터로 서로 같고요. 다 같은 경우는 200ml, 0.2리터가 되니까 가나 나의 2배다라고 부피를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후에 이제 거기에 녹아있는 X의 질량을 보니까 가는 0.18, 나는 0.36, 다도 0.3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아직 X의 그 분자량을 모르기 때문에 몰농도를 쉽게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랑 다를 보시면 부피가 2배 됐는데 X의 질량도 2배가 됐으니까 가랑 다의 몰농도는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후에 삼투압을 봤는데 자, 가의 삼투압은 0.24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나의 삼투압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죠. 자, 근데 우리 삼투압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삼투압을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한다면 파이는 뭐가 돼요? CRT라고 그러죠. C는 몰농도,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가 되는데 자, 파이 이퀄 CRT가 되면서 자, 가랑 나의 몰농도를 비교를 해야 삼투압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온도는 서로 같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파이는 어디에 비례한다? C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나가 가보다 수용액의 부피는 같지만 X의 질량이 2배 더 많이 녹아 있으니까 몰농도도 2배가 될 것이고 자, 몰농도랑 삼투압이랑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나의 삼투압은 뭐가 된다? 가의 2배인
0.48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온도를 보니까 지금 다의 온도가 비어있죠. 자, 다의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파이 이퀄 CRT라 그랬는데 가랑 다를 비교한다고 치면은 가의 몰롱도랑 다의 몰롱도랑 서로 우리 아까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온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삼투압과 온도가 비례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세운다고 하면은 0.24분의 0.28은 뭐가 돼야 된다? 300분의 니은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럼 우리 계산을 한다고 하면 니은은 24분의 28 곱하기 300이 되겠죠? 계산 더해주면은 약분해주면은 7, 6 되고 자, 6, 300이랑 약분하면 50 되겠네요. 자, 7 곱하기 50이 니은이다. 니은은 350켈빈 되겠네요. 자, 여기 350켈빈 써주고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x의 분자량 물어보네. 예. x의 분자량을 물어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이 이퀄 CRT 식에다가 가의 케이스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파이는 0.24죠. 0.24는 CRT C 몰롱도 모르고요. R은 0.08이라고 나와 있네요. 곱하기 0.08 곱하기 T 온도는 300켈빈이다. 이렇게 되죠. 자, 계산하면 0.24 이퀄 약분하면은 24가 되죠. 24C다. 따라서 C 몰롱도는 몇이 된다? 100분의 1이 되네요. 자, 가 수용액의 몰롱도 100분의 1이 계산해서 나왔는데 몰롱도가 100분의 1이면 지금 가 수용액의 부피가 0.1리터죠? 그럼 몰롱도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자,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는데 자, 용액 1리터 안에 100분의 1몰이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가의 몰롱도가 100분의 1이니까 자, 그랬을 때 수용액의 부피가 0.1이 되면 실제 몇 몰이 녹아야 되나 X는 몇 몰이 녹아야 되나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곱하기 0.1 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X의 몰수는 뭐가 된다? 1000분의 1몰이 된다. 그럼 1000분의 1몰이 질량이 뭐라는 거예요? 0.1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000분의 1몰의 질량이 0.18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면 X 1몰의 질량이 되겠죠. X 1몰의 질량은 180 나오겠네요. 그럼 1몰의 질량이 곧 분자량이니까 기억. X의 분자량은 180이다.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기억. 니은이죠. 니은인데 기억은 0.48이다 얘기했으니까 기억은 0.48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니은은 350이다. 350 계산한 거 맞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12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13번. 다음은 물질 X의 연소역을 구하는 실험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림과 같이 연용량이 1kJ per 1도씨인 열량계에 시료 X 2g을 넣고 완전 연소시켰을 때 자, 연소 전후 물의 온도는 표와 같았다. 자, 이때 X의 분자량은 32이고 X의 연소열은 720kJ per 몰이라고 얘기 나오네요. 자, 이때 연소 물의 온도 T를 구하라 이제 나왔으니까 자, 시료 X를 2g 넣고 연소를 시켰다고 하니까 이 2g은 총 X 몇 몰이 되는 겁니까? 분자량이 32니까 32분의 2몰이 되겠죠? 그러면은 16분의 1몰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자, X 1몰을 태웠을 때 720kJ이 열에 발생하니까 그럼 16분의 1몰 태웠을 때는 몇 kJ의 몰이 발생이나 계산했더니 곱하기 720 하면 되죠. 720 하면은 2, 90 약분되고 2랑 90이랑 또 약분돼서 45kJ만큼의 열이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45kJ만큼의 열이 발생하는데 연용량이 1kJ per 1도씨 즉 이 연량계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J라는 거죠. 그럼 총 45kJ 있으니까 온도 얼마나 올릴 수 있다? 45도만큼 올릴 수가 있겠고 그럼 연소 전에 10도였으니까 45도 더하면 연소 후에는 몇 도가 된다? 55도가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3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4번. 자, 그림은 강철 용기에서 기체 CXHYO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반응 전후 용기 속에 존재하는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 후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과 CO2의 몰 분율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자, 반응 전후에 어차피 용기 자체가 변하진 않죠.
용기는 강철 용기로 일정하니까 부피는 일정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 용기 안에 있는 이 압력 자체가 나타내는 게 뭐다? 몰수나 마찬가지다. 왜? 부피가 일정하니까. 자, 그러면은 반응 전에 5기압을 유지하던 산소의 부분 압력이 2기압이 됐어. 이 말은 뭐예요? 3기압만큼의 산소의 양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디에? 자, CXHYO를 연소시키는데 산소가 그만큼 반응을 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기압 이퀄 몰수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몰수로 생각을 한다면 자, CXHYO 2몰하고 산소 3몰하고 반응을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반응식을 나타낸다고 하면 CXHYO 2몰하고 산소가 3몰 반응해서 뭐가 발생을 한다? CO2하고 H2O가 발생한다. CO2, H2O 써주고요. 자, 반응 전후에 탄소의 양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자, 앞에서 CX가 2몰 있으니까 탄소가 총 2X개가 있어야겠죠? 그게 어디로 간다? 다 이산화탄소로 간다. 그럼 이산화탄소의 개수는 2X가 돼야겠죠? 자, 또 수소의 양도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죠? 수소의 양도 보존이 돼야 하니까 반응 전에 있던 수소의 양은 2Y개가 있죠? 2Y개가 다 물로 가야 된다. 그럼 물이 돼야 하는, 그러니까 물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 Y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완성시켜 줄 수가 있고요. 즉 이렇게 연소를 했을 때 CO2는 2X몰 나오고 물은 Y몰이 나와야 되는데, 자, 부분 압력을 보니까 CO2는 A기압, 즉 A몰이나 마찬가지고 H2O, 물 같은 경우는 2A기압이니까 2A몰 발생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EX 이퀄 A고, 그죠? Y 이퀄 2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시 계산을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CXHYO 플러스 3O2는 뭐가 된다? ACO2 플러스 2AH2O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 반응 전후에 탄소 양과 수소의 양도 보존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산소의 양도 보존이 돼야겠죠. 보존되는 산소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2O 플러스 3O2니까 6O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랑 뭐랑 같아야 된다? 자, 산소 2개짜리가 A몰 있으니까 2AO, 그렇죠? 플러스 뒤에도 2AO가 되네요. 근데 뭐 산소 왜 계속 5를 써줬죠? 5는 안 써도 되죠, 그냥? 개수비만 비교하면 되니까 2 플러스 6은 2A 플러스 2A다 쓰면 되겠고, 8 이퀄 4의 A니까 A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식 다시 완성하면 뭐가 돼요? 2에 자, EX 이퀄 A니까 EX 이퀄 2가 되는 거고, X는 1이죠? 그럼 C도 그냥 X 대신에 그냥 C 쓰면 되겠고요. Y 이퀄 2A니까 Y 이퀄 4가 되겠죠? CH4O 이렇게 쓰고 플러스 3O2 쓰면 되겠죠? 얘가 연소하면 뭐가 된다? 2CO2 플러스 4H2O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식 완성했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전체 압력 구하시오 했으니까, 자, CO2는 A 기압이라고 했는데 A 이퀄 2니까 CO2는 2기압이 되고, 물의 부분 압력은 2A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전체 압력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총 8기압이 되겠죠. 자, 아닌 것들 지워주고, 그 다음에 CO2의 몰 분율 구하시오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부분 압력 자체가 우리 몰수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CO2의 몰 분율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2, 2, 4 더하면 8분의 CO2의 부분 압력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이 되겠다. 몰 분율이니까 뒤에 단위 없죠. 그냥 몰 분율은 4분의 1이다 하고 하면 되겠네요. 14번에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15번 봅시다. 15번. 다음은 0.1 몰농도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1000ml를 만드는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이다. 자, 뭐 문제 나와 있고, 기억 그림 보니까 얘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플라스크인데 이제 부피 플라스크죠. 1000ml를 우리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부피 플라스크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이 부피 플라스크니까 가나다를 보면 중류수 1000ml 중류수를 1000ml 부피 플라스크에 표성까지 넣고 잘 섞는다. 나는 비커에 남은 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증류수로 씻어 10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자, 소량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탄산수소 나트륨 Xg을 넣어 녹인 후 이 수용액을
10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이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순서 우리가 여기서 정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자 0.1 몰농도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탄산수소 나트륨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죠. 그게 다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 과정에서 이 용액을 넣어 녹인 후 이 수용액을 10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자 넣은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모를 비커에 남아있는 NA 그러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을 수용액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그 비커 자체를 증류유수로 씻어서 그 씻은 물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겠죠. 그게 나 과정이 된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이 증류수를 마지막으로 증류수를 1000ml 부피 플라스크에 나 있는 이 표선, 여기가 표선이 되죠. 이 표선까지 넣어서 잘 섞어주면 된다. 그래서 순서는 다나 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먼저 xg도 구할 거야. xg 구하려고 봤더니 자 우리가 0.1 몰농도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수용액 1000ml면 1리터죠. 1리터 1리터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총 몇 몰 들어가야 돼요? 0.1 몰농도니까 1리터당 0.1몰씩 들어가야 된다. 우리 총 1000ml, 1ml 만들 거니까 0.1몰만큼만 녹이면 되겠죠. 그럼 0.1몰의 질량이 어떻게 돼요? 화학식량이 84니까 8.4가 X가 되겠네요. 자, 이제 기억 봅시다. 기억. 실험기구 기억은 부피 플라스크이다. 맞죠? 니은.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배열하면 다나 가이다.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녹여야 하는 양 8.4 계산했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15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